독일 회사들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 인건비가 2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지금 시작이에요. 그 문제를 시작하게끔 만든 게 중국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중국차가 저렇게 빨리 발전한 배경에는 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엔진을 다 끌어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달리고 돌고 멈춘다였어요. 드라이버빌리티, 주행성, 빨리 달리고 달리는 즐거움인데 지금 자동차는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시장이 중국이에요.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하는데 가봐야 알아요. 트럼프는 변덕성, 변칙성, 불확실성이에요. 다른 시장을 없애고 지들 걸로 시장을 넓히겠다는데 저는 바보같이 생각해요. 미국의 보호주의는 미국을 살릴 수도 없고 세계를 살릴 수도 없어요. 저 죽어요. 더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왜? 시장이 안 돼요. 자, 트럼프랑 머스크랑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중간에 좀 불협화음 분명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가요? 개성이 강한 사람은 같이 못해요. 한국에서 동호회하고 성공한 데 별로 없잖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압권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요. 네. 올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불안해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그래도 좀 성공을 했다? 아니면 선방을 했다. 선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수출을 단단히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올해 어떻게 됩니까? 올해 걱정이 커요. 사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20일에 출범을 하게 되면은 과연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생길 거고 네. 또 중국 차들도 이제는 뭐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 시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가야 되는 유럽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업체들이 맞붙어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조금 잘 줄 수 있는 분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괜찮은 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좀 어떨 것 같은지 그 분위기를 제가 선택지를 드릴게요. 맑음, 흐림, 모르겠다. 모름입니다. 왜 모르냐면은 네. 트럼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변덕성, 변칙성, 불확실성이에요. 네. 네, 트럼프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하는데 가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IRA 이 세금 세액 공제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막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반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미국 회사 GM을 죽일 수가 없어요. GM 마침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빅4라고 제가 말하는 이제 도요타, 폭스바겐, GM, 현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편이에요. 그 당장에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으로도 그렇고 전기차 기술력 때문에 그렇죠. 네. 올해는 제 생각엔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훨씬 작년보다도. 근데 작년에 폭스바겐이 그 공장 폐쇄를 이야기했죠. 폭스바겐에서 설립된 이래로 처음입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알아둬야 될 게 폭스바겐은 전체 고용인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네, 그중에 45%가 독일에 있어요. 네. 참고해 볼까요? 현대차 고용 18만 명이에요. 네. 네. 몇만 대 팔아요? 현대차가 730만 대. 730만 폭스바겐 930만 대. 그런데 GM은 15만 명이에요. 네. 도요타는 8만 명이에요. 굉장히 적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폭스바겐은 특히 독일 회사들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 인건비가 2배예요. 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지금 시작이에요. 그 문제를 시작하게끔 만든 게 중국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의 파괴적 경쟁자예요. 그들을 이기려고 폭스바겐은 카리아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별도로 세웠는데 네. 세우고 나서 그게 실제 50조를 투자했고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CEO가 잘렸어요. 네. 그때 그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경영자였어요. 네, 일론 머스크랑도 막 같이 만나고 만남도 많이 하고. 지금 경영자 올리버 블루맨은 굉장히 수비지향적인 미국의 GM의 CEO 같은 그런 성향이에요. 우선 수익성 우선으로 따른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세우는 방법은 정치를 줄이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시 중국으로 가자말 내뱉어요. 폭스바겐만 아니요, 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중국 탈중국 그러는데 그건 전혀 엉뚱한 얘기고 자동차를 발전되고 미국 때문에 발전했어요. 네. 미국이 시장이 컸기 때문에 모든 미국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화했어요. 네. 지금은 시장이 중국이에요. 네. 미국은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2014년에 1,753만 대 가장 많이 팔았어요. 네. 1년에요? 1년에. 네. 작년에 1,555만 대가 팔았어요. 중국은 재작년에 3,009만 대, 작년에 3,100만 대, 2030년에 3,800만 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작년에 8,870만 대가 됐는데 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무리 말로는 중국과 갈라서야 된다, 공급망을 분리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중국이다. 해외에서도 중국 차들이 정신없이 나가고 있고 네. 특징이 뭐냐? 유럽은 직접 공략하고 동남아시아는 일본차 공략, 동남아시아 일본차 시장이잖아요. 네. 일본차 공략을 해서 일본차 회사들이 떠나요. 그렇죠. 공장을 철수해요. 네. 규모를 줄여요.
그리고 난민은 미국차 공약이에요. 이거 각 시장에 나라서 그걸 가요. 네. 그걸 누가 감당하냐가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런 상황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그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를 발표한 이후로 GM하고 합작을 제휴를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과거처럼 합병은 안 해요. 동맹도 안 해요. 네. 필요한 부분만 제휴하자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웨이모하고도 한대요. 그렇죠. 네. 아이오닉 5를 공급한다. 또 다시 중국 회사들하고 한대요. 하오모, 썬더볼트, GNG 로보틱스 이런 네. 회사들하고 다 직접 고유를 해서 중국 차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현대차들 모든 메이커들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중국형으로 모디파이 수정해서 팔았어요. 네. 현지 생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개발해서 중국 기술로 중국 차를 만들어요. 이게 중국화예요. 현지화가 아니고 현지화는 CEO를 현지 사람 쓰는 걸 현지화라고 그러고 지금 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가 지금 택한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차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네. 하다 보니 그게 뜻대로 안 된다 싶어서 전 세계 모든 생산 시설을 멀티 파워트레인을 바꿨어요. 네. 당장에는 목표는 전기차로 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멀티 파워트레인 누가 하느냐? 도요타도 하고 BMW도 해요. 근데 지금 쳐다보고 전부 다 해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가 합작을 이제 제휴를 하게 되는데 현대가 가장 제가 잘했다고 최근에 평가한 게 뭐냐면은 탄소 중립 실천하고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면서 국내 그 대기업들하고 협력 현대차, 현대건설, SK, GS 이런 회사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왜? 알리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알리백 해결 모두 앞으로 답이 없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리백에 대한 이제 벌과금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그럼 그걸 하면 안 돼요. 현대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화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네.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동의하고 있고 이게 같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국 차를 대응해야 되고 외부의 파격 경제 대응해야 되고 환경에도 대응해야 되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생산 원가를 따졌을 때 한 대당 40%가 지금 배터리예요. 네. 네. 배터리는 다 외부에서 가져와요. 그렇죠. 다 그래서 내재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재화가 쉽지 않아요. 보통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는 쉬워요. 개발하고 셀을 생산하는데 소율 맞추는데 10년 걸려요. 맞아요. 자, 현대가 지금 2030년 목표를 하는데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유럽의 많은 배터리 회사들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파산했죠. 안 돼. 네. 미국은 돈이 없어서 기술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이거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컴퓨터 값이 30%가 들어가요. 40%, 30%, 합집 70%. 30% 자동차도 먹고 살아야 돼요. 자동차 한 대 만들어서 70%가 남한테 주는 돈이다. 네. 그럼 30%에서 쪼개갖고 남은 수익성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진 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GM하고 현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생산 설비 공유. 더 이상 새 공장 짓지 말고 네. 공장을 서로 빠타제로 하자.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줄이자. 네. 자, 지금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하나 개발하는데 15조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GM하고 그걸 반반 나누는 거죠. 네. 네. 거기서 비용 절감해야 돼요. 그래도 이 소프트웨어 밑에가 뭐가 있냐면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요. 네. 고성능 컴퓨터 밑에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네. 이거 다 남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가 중국 하오모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한 거고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다가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렇죠. 짐 켈러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이야기 혜택을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현지 기술자들하고 네. 그 우리나라 인력이 없느냐면 저는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걸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했죠. 많이 떠났죠. 엄청나게 떠나 1년에 3만 5천 명이 떠났어요. 저는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사실 지금까지 중국차가 저렇게 빨리 발전한 배경에는 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엔진을 다 끌어서 만들었어요. 아마 올해부터 이제 그 바뀔 거예요. 지가 할 거, 자신이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1년에 엔지니어 졸업생, 대학생 졸업생이 227만 명? 네. 227만 명이요. 자, 그 중에 10%만 쓴다 칩시다. 네. 네. 22만 명? 네. 아니, 그건 너무하다 칩시다. 2만 명? 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있는 인력을 다 내쫓았어요. 이게 이제 미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혼다하고 닛산이 합병한 것은 사실은 시작은 중국이지만 원래 시작은 대만의 폭스콘이 네. 닛산의 지분을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르노가. 르노 닛산 네. 제휴하다가 네. 15대 15로 낮췄어요. 네. 그래서 이걸 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스콘 나서 내가 살게 하고 달라들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뜨거 해갖고 혼다한테 밀어붙였어요. 네가 해라.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합병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네.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8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두 회사 합치면 의미 없어요. 지금은 대수가 의미가 없어요. 두 회사 합쳐봐도 중복돼요. 라인업이 중복되고 네. 하이브리드랑 같은 기술력이 중복되고 시장이 중복돼요.
도요타, 닛산, 혼다는 전 세계 회사지만 도요타, 닛산, 혼다하고 닛산은 미국이 주무대예요. 네. 대부분 차가 미국 시장에 맞게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그 도에서 합쳐봐야 뭐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 CEO 말에 따르면은 2030년에 돼야 합병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그리고 2026년 8월 달에 합병 회사를 지주회사 설립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닛산이 회복돼야만. 닛산이 회복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지금 네. 빠질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경영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혼다는 오토바이를 1,500만 대 생산하는 회사예요. 거기 이륜차 중심 회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안전해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수익에 비해서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사륜차만으로 해보자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동차의 본질이 바뀐다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동차는 달리고 돌고 멈춘다였어요. 네. 드라이버빌리티, 주행성, 막 빨리 달리고 달리는 즐거움인데 지금 자동차는 생각하고 이동한다로 바뀌었어요. 모빌리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동한다는 달리고 돌고 멈춘다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네. 그 하나로 뭉쳤어요? 네, 하나로 뭉쳤고 생각한다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생각고 알아서 한다는 얘기. 자, 이거 하려면 뭔 일이 필요하냐면 이 테슬라가 먼저 해놓은 건데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돼요. 네. 차체 플랫폼 말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디지털 셰시가 필요해요. 네. 네. 디지털 셰시는 반도체 기반에다가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네. 기존에는 자동차 한 대에 보통 70개에서 130개 정도 ECU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 따로 제어했어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고성능 컴퓨터 세대로 제어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중앙 집중식으로 중앙 집중형으로. 근데 그래서 이 고성능 컴퓨터의 그 반도체 속도가 처음에 내놓은 게 140대 TOPS. 초당 네. 145조 연산을 한다. 네. 지금은 이제 1000조까지 넘어가요. 네. 쉽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세계의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세계가 뭐냐면 차체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 커넥티비티 플랫폼 하나 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야, 이게 없으면 인공지능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존 완성차 회사 할 수 있는 것은 차체 플랫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제 그 입장에서는 대만의 폭스콘 어떤 회사 아시죠? 네. 네. 아이폰은 애플 네. 아이폰 예탁 생산해서 네. 그 폭스콘이 2020년에 차체 플랫폼 E 아키텍처, 전자 아키텍처 플랫폼 2개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 팔겠다. 누가 샀냐? 스텔란트가 샀어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안 되니까 네. 남의 걸 사다가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작년 연말에 자기 모델의 3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걸 만들 거예요. 그 브랜드만 남은 거네요? 네. 딴 거 아무것도 안 남고 브랜드 하나 남은 거네요? 부가가치를 내는 게 제일 먼저 엔진이거든요. 네. 여기서 많이 빼먹었죠. 네. 사라졌죠. 네. 그다음에 사라지는 게 이제 실제 그 소비자하고 접점이에요. 네. 소비자하고 접점인데 지금 소비자하고 접점이 어디로 사라졌냐면은 렌터카로 더 많이 가고 리스로 많이 가고 또 앞으로는 자율주행 온다고 그러면 네. 로봇 택시로 많이 가버려요. 그건 내가 돈이 부족한데 굳이 새 차를 살 필요 있을까라고 한다면 나는 필요에 따라서 로봇 택시 부르게 쓰겠다. 네. 한 사람이 많아요. 네. 우리가 모르겠지만 전 세계 통계를 내보면 전체 자동차의 4%만 움직여요. 나머지는 다 주차장에 서 있어요. 네. 그럼 서 있는 시간을 테슬라의 생각이 그거예요. 일론 머스크 생각이. 그것을 이용해서 팔아서 이제 그 수익을 올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 계산 다 해서 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뭐 1년에 얼마를 번다. 차값이 4만 달러인데 당신이 1년에 그 차를 이용해서 4만 달러를 번다. 이런 다 제시했어요. 네. 그때 몇 년 전에 이미 했어요. 근데 그게 실현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워낙에 크고요. 네. 지금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은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 법적 분쟁이 재작년에 984건이었는데 모두가 다 소비자가 져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당신은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주도를 지금은 테슬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바이두가 해요. 중국의 그 바이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중국이 바이두가 해요. 음. 바이두가 지금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게요. 로보택시 주행거리 중국차 전부 합쳐서 1억 킬로미터. 네. 네. 미국 로보택시 합쳐서 3천 킬로미터예요. 3천만 킬로미터예요. 로보택시 기술. 네, 로보택시가 네. 운행한 거리. 네. 네. 로보택시는 결국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걸림돌이라고 이 중간 단계라고 말을 해요. 증검다리 증검. 네. 저는 그 레벨 5는 오지 않는다고 믿는 인공지능 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해요. 제가 엔지니어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 다 못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로보택시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시장 때문에 그래요.
로보택시의 데이터 확보량이 중국이 훨씬 더 크다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빠르다. 지금까지 모든 산업체에서 통용된 말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기술이 아무리 좋은 기술 내놓아도 시장을 이기지 못해요. 네. 일단 팔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시장을 분리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중국 거를 못 들어오게 해서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중국에서 엄청 그 교육한 다음에 미국 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차를 반을 파는데 네. 생산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허가도 얻어놨는데 네. 만약에 데이터를 못 가져가 서로 막아버린다고 뭔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 약간 내 의외의 이제 또 분쟁의 불씨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잠깐 두 사람 여기 나와서 말인데 올해 가장 저는 주목하는 게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 트럼프는 변덕성, 변칙성, 불확실성인데 아무도 모른다예요. 네. 근데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그 셀럽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은 셀럽이에요. 네. 예, 그 트위터를 인수한 X로 지금 그 구독자 수 2억 5천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걸로 모두 광고를 다 해요. 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제가 처음에 일론 머스크를 만났을 때 만나셨어요?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네. 그 메이디어 통해 봤을 때 네. 처음에 2006년에 퍼스트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어요. 네. 주제가 뭐였냐?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이었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갑자기 좋아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 이런 걸 말한다고 저는 환경 굉장히 20세기부터 중시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 주식 있게 봤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그 팔로알토에 있는 테슬라 공장을 갔었어요. 네. 직접 가서 시승도 했었고 모델 S 개발 과정도 봤었고 하면서 그때 어디 있으면 출시되겠네 했는데 그 다음에 출시가 됐어요. 모델 S가 출시됐고 그걸 동경에서 처음 타봤고 그 이후로 테슬라가 2016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확히 말해서 I will introduce full self-drive in a year 그랬어요. 나는 완전 자율주행을 1년 후에 선보이겠다. 네. 그로부터 8년 지났는데 아직은 안 왔어요. 여기서 말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걸 미국 엔지니어 협회가 레벨 1, 2, 3, 4, 5로 나눠놨죠. 네. 지금은 레벨 2 단계예요. 네. 레벨 3를 허락받은 데가 독일 BMW하고 벤츠가 있고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속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 레벨 4는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브레이크 페달이나 이런 거 있는데 운전 안 해도 돼요. 세스도 안 해도 네. 돼요. 네. 근데 레벨 5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작년에 사이버 팩트로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책임은 다 내가 감당하고 내놔야 돼요. 그렇죠. 과연 이제 올해 시험적으로 테슬라가 선보일 사이버캅이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인가.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이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 규제를 연방정부가 하지 않아요. 주정부가 다 따라해요. 그렇죠. 네. 주정부가 다 따라 중구난방이 지 맘대로 해요. 이것을 테슬라가 트럼프 힘을 빌려서 연방정부를 살라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네. 핵심은 그거예요. 왜 테슬라가 트럼프하고 만났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그걸 바탕으로 그들이 2024년에 작년 사이버팩을 발표하면서 마스터 플랜을 바꿨어요. 네. 처음에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에서 로봇과 AI를 바꿨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번다니까 그럴 수 있다. 난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이제 자동차 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촌의 생물체 멸종이에요. 자, 최재천 교수님, 우리 유명한 생물학자 교수님, 생태학자 교수님은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지리학자분도 오셔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아마 우리는 22세기는 못 볼지 모른다. 인류는 생명체는 지구는 살아있겠지만 생명체 죽는다. 6번째 멸종이라고 했어요. 네. 그게 중시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을 홀딱 쳐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말하고 바뀌었어요. 에너지 바뀐 건 비전 안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뭐라고 탈 수 없지만 내 생각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트럼프랑 머스크랑 네.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중간에 좀 불협화음 분명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신가요? 언제나 네. 그 개성이 강한 사람은 같이 못해요. 한국에서 동업해갖고 성공한 게 별로 없잖아.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사업한 사람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성취욕이 강하고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테슬라는 이제 직접 악수해 본 적은 없지만 먼 발치에서 현장에 가서 막 만나기도 하고 질문도 던져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네. 말 그대로 저 사람한테 질문해갖고 내가 그동안 자동차 회사 CEO들한테 들었던 식의 답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네. 네.
그래도 그가 이 한 업적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인정을 해요. 나라 인정을 해요. 전기차라는 그 틀을 바꾼 것은. 다만 그런데 왜 트럼프를 꼬드겨서 미국의 IRA 폐지를 주장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시장을 없애고 지들만 팔면은 지들 걸로 시장을 넓히겠다는데 저는 바보 같은 생각해요. 파일을 넓혀야 돼. 그 넓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파일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은 테슬라 이익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익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보호주의는 미국을 살릴 수도 없고 세계를 살릴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호주의 학자들은 다 그래요. 미국을 지금 트럼프처럼 보호주의 한다고 해서 미국이 살아나 더 죽어요. 더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왜? 시장이 안 돼요. 미국은 시장이 안 돼요. 자, 아까 중국 없이 문 닫았다고 하는데 생필품에서 우리가 중국을 살아보게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네. 누가 살 수 있어요? 한국 못 살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렇죠.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찾아야 돼요. 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퀄리티를 제공해서 중국에서 시장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네. 자꾸 현대자동차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양도 성품적이면 중국 3천만 대 다 먹을래? 아니잖아요. 현대가 중국에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174만 대 2014년. 네. 182만 대인가 114만 대인가. 작년에 25만 대 팔았어요. 네. 꼬꾸라졌죠. 사드 때문에 꼬꾸라졌죠. 근데 좋아요. 그때 전성기 때 간다 하더라도 114만 대 그것만 먹어도 돼요. 네. 자, 현대가 800만 대 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네. 그게 중국 시장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174만 대에서 25만 내려간 것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네. 다시 중국 시장에서 200만 대만 잡아도 돼요. 뭘로?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중국 사람들 고급성이 굉장히 지금 열광해 있어요. 네. 원래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일본이었는데 10년 전에 중국이 역전해서 지금은 중국이 명품 최대 시장이에요. 그렇죠. 열광을 해요. 좋은 걸 사요. 네. 중국은 시장이 100억 달러 차를 산 사람도 있고 8천 달러짜리 2인승차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소화를 해요. 한국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과연 방향이 어디냐. 시장 다변화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동남아 시장을 획권해야 된다. 인도 시장을 가야 된다는데 동남아 시장이 10개국 합쳐서 약 시장이 335만 대예요. 네. 네. 근데 동남아 국가는 전부 다 불안정해요. 그렇죠. 네. 어느 때는 올라갔다 어느 내려갔다가 그래서 330만 대 40만 대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가면은 생산지로서 쓸 수는 있어요. 또 니켈 같은 원자재 공급지는 쓸 수가 있어요. 인도는 인구가 14억인데 자동차 보급률은 8%밖에 안 돼요. 네. 네. 이걸 두고 사람들이 잠재력을 이야기해요. 네. 인도 사람 차 안 사요. 인도 사람 대부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00cc 이하 소형차밖에 안 사요. 네. 그래서 고급차는 안 돼요. 그래서 마라톤 수직기라든가 현대 뭐 그런 조그만 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것은 세계관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야 돼요. 미국 현대가 인도에 다시 투자를 하는데 그 인도에 투자를 해서 그 저가 제품을 아프리카, 유럽을 판다는 얘기는 그건 동일해요. 아, 그거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그 동남아 인도 이쪽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건 떼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중국과 기술력으로 따져봤을 때 중국에서 그 쏟아지는 데이터를 확보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과 우리나라나 미국이 확보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경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중국과 지금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중국인들 워낙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고 제네시스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대. 잘 만들었으니 네. 그 고급 차종으로 중국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시진핑 엄청 싸웠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해마다 사상 최대 수출해요 중국으로. 네. 일본 정부도 중국과 많이 싸우잖아요. 일본은 사상 최대 수출을 계속 하고 있어요. 탈중국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정치인이 그렇게 함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나라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올해 그러면은 워낙 지금 많은 변수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 10가지 이슈를 한번 뭐 키워드로라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혼다 니스의 합병 이후에 나머지 회사들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한 포드라든가 일본 업체들, 스텔란티스. 네, 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 가격 인하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네. 세 번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 유럽은 주로 1.5리터, 1리터 시장이에요. 우리 내용에 말하면 네. 이거에서 전기차가 그 가격대 나와야 돼요. 많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 전기차 판매는 올해 작년과 비슷한 보합세를 보일 것이다. 다섯 번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상승세를 보인다. 네.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배터리 전기차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부 다 항속거리 연장을 다 플러스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전체 작년에 중국 전기차 판매에서 673만 대인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450만, 아직은 적어요. 근데 여기는 성장률이 85%, 여기는 성장이 15%. 네. 그게 달라지는 거고, 이제 여섯 번째로 중국 차의 세계 시장 지배가 본격화된다. 네. 더불어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일곱 번째로 중국의 제로섬 게임. 네. 삼성이 옛날 메모리 반도체 제로섬 게임에 이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트럼프발 무역 긴장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과거처럼 미국의 힘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 네. 아니면 중국의 힘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거 올해가 그 분기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홉 번째로 중국 자동차 업자들이 심각해요. 20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였다고 그러는데 벌써 내가 아는 회사만 20개 넘어 문 닫았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안 돼요. 네. 뚝딱뚝딱 만든 회사가 많아서 그중에서 앞에 한 10개, 20개만 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000년에도 그랬어요. 그때 내연기관차도 300개가 있는 회사를 10개를 줄이겠다. 네. 6개 줄였는데 안 됐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계속 갈지는 두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력 고용인을 말했는데 BYD는 450만 대 팔면서 인원이 90만 명 고용하고 엔지니어가 11만 명이 말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고 중국 회사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하고 이게 로보택시 상용화가 좀 더 속도를 낼 것 같다. 올해 좀 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웨이모가 로보택시 처음에 제기업 걸 썼다가 지크 것도 쓰고 현대 것도 써요. 네. 웨이모를 여기서 뭘 노리냐? 다 써보고 여기저기 다 해도 되네. 일반화를 된다고 믿게 되면 다른 회사에 팔아요. 차 만들지 않고 자동차를 지배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자이두가 그렇고 화웨이가 그렇고. 네. 이걸 0.5라고 그래요. 0.5라고 그러는데 0.5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완성차 회사들은 지기 싫어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말하면 진퇴양난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은 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교류를 만들고 또 외교를 만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 기업과 산업들은 반드시 실익을 챙겨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